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국어 시간에는요, 정희성 시인의 정말 아름다운 시,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같이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 거예요. 마치 시 한 편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준비되셨죠?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.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정말 애타게,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죠. 바로 그 마음, 그리움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근데 이 시가 대단한 건요. 그냥 그립다,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. 오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. 첫 번째, 이 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꿈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. 두 번째, 하지만 그 꿈과는 너무 다른 차가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. 세 번째, 그렇다고 좌절하진 않습니다. 그 벽을 넘게 해주는 엄청난 힘, 바로 공감에 대해 배울 거고요. 네 번째, 시인이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표현 기법들을 썼는지 시인의 도구함도 살짝 열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시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, 렌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장, 시가 꾸는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시는요, 아주 어둡거나 슬프게 시작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상상으로 그문을 열어요. 시인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. 바로 날실과 시실이에요.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세로로 놓이는 날실과 가로로 지나가는 시실,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요. 시인은 당신과 나가 바로 이 실 한 올 한 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혼자 있으면 그저 끊어지기 쉬운 실 한 가닥일 뿐이지만 이 둘이 만나서 서로를 가로지르고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그림처럼요. 당신이라는 날실과 나라는 시실이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어내고 그 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시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귀한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. 정말 아름답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리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.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둘까요? 이건 가정법이라고 하죠. 만약 뭐라면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아름다운 비단의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라 아직은 그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라는 걸 실적 알려주기 때문이에요. 이 희망과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거리감, 이걸 느끼는 게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의 현재 시간으로 훅 돌아오게 됩니다. 저 아름다운 비단의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혹독한 현실 말이죠.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. 왼쪽에는 함께 꿈을 엮는 따뜻한 소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홀로 추위와 침묵, 외로움 속에서 버텨야 하는 시련이 있죠. 이 둘의 대비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? 이 한 장의 그림이 이 시가 가진 중심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. 하지만 이런 춥고 외로운 현실 앞에서 시 속의 화자는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아요.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. 나는 기다리리. 추운 길목에서.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림을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강하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시인이 쓴 아주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도치법인데요. 문장 순서를 뒤집었다는 뜻이에요. 원래 문법대로라면 나는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리 라고 해야 자연스럽죠. 그런데 시인은 일부러 나는 기다리리를 문장 앞으로 확 당겨왔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맞아요. 바로 그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, 그 다짐을 가장 먼저,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질문이 생기죠.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굳건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? 이 길고 추운 기다림을 버티게 하는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? 바로 지금부터가 이 시의 심장,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이 구절이 등장하면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. 이게 바로 시인이 찾아낸 해답이에요.
그 해답은 혼자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. 바로 공감입니다. 나의 슬픔이 나랑 똑같이 슬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의 그리움이 다른 사람의 그리운 눈을 가만히 들여다봐주는 것.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슬픔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거죠. 혼자 꾸는 꿈은 외롭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겪는 슬픔은 절망이지만 함께 나누는 슬픔은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공감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됐는지 시인은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선언하죠.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. 이게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? 아니죠.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어떤 추운 겨울도 우리가 함께 맞잡은 이 손을, 이 사랑을 춥게 만들 수는 없다. 이렇게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표현법, 이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부르죠. 자, 지금까지 시의 내용과 감정선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시인은 이렇게 깊은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도구들을 사용했을까요? 우리 다 같이 시인의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우리 다 배운 것들이에요. 날과 시 같은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꿈을 보여줬고요. 술, 라면 같은 가정법으로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죠. 문장 순서를 바꾼 도치법으로 굳은 의지를 강조했고 마지막엔 서리법을 통해 강한 확신을 보여줬습니다. 이 도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 시의 감동이 완성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조적 장치가 하나 더 남았어요. 이 시 전체의 틀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요. 이 시는요, 놀랍게도 처음 시작했던 그 소망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끝을 맺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거의 똑같죠? 이렇게 처음과 끝이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. 이건 시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노래처럼 리듬감을 만들어주면서 결국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, 즉 함께 꾼을 엮고 싶다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주는 효과가 있어요. 자, 이제부터는 약간 심화학습 시간입니다. 좋은 문학작품은요, 마치 프리즘 같아서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지갯빛을 보여주거든요. 이 시를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4가지 다른 렌즈를 소개해 드릴게요.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작품 안에 있는 내용, 즉 시어, 표현 기법 같은 것들에만 집중해서 보는 내재론적 관점이고요. 다른 하나는 작품 바깥에 있는 정보, 예를 들면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, 이 시가 쓰인 시대는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함께 읽는 외재론적 관점입니다. 그리고 이 외재론적 관점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표현론적 관점, 시가 쓰인 시대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반영론적 관점,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독자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한번 껴볼까요? 이 렌즈를 끼고 시를 보면 시에 나오는 추운 겨울이 그냥 사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이 시가 쓰여진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좀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 상황으로 보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그 힘든 시대를 함께 견뎌냈던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연대와 희망을 노래하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진 시로 읽힐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?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? 바로 진정한 힘, 시련을 이겨내는 진짜 힘은 혼자 외롭게 버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밀어주는 공감과 연결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시는 맨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겨울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겨울은 어떤 나눔과 이해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? 이 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옛날 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건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오늘 수업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